소마 50일입니다. 오늘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토드 필립스의 조커를 리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슈퍼히어로물의 경우에는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의 호불호도 많고 또 매니아도 많은 분야라서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포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채널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만 제가 논쟁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논란거리가 될 만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리뷰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화를 보고 한 5일 정도 지나고 정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리뷰의 원칙인 일단은 한 번만 보고 썼습니다. 어떤 매체를 참조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참고로 이 조커 리뷰에 관련된 영화 중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화는 집에 DVD가 있어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조커는 아주 잘 만든 캐릭터 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구조상으로 사실 조커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 영화들과 일맥상통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영화는 역시 실베스타 스텔론을 슈퍼스타로 만든 존지 아빌드젠 감독의 로키가 가장 대표적인 영화겠죠. 반면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긴 합니다만 이제 파멸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로는 이제 브라이언 디팔마의 스카페이스가 아마 극적인 영화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일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커 역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들처럼 구조는 비슷합니다.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온 조커가 정신병원을 다녀온 후, 영화 속에 나오진 않지만 언급은 되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경제 불황, 70년대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석유 파동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층민에 속하는 인물이고 사회적 지원도 이제 제대로 못 받는 채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광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커 즉 이제 아서 이 인물은 이 살인 사건을 우연히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빈민가의 영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본인이 그것을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는 점차 이제 이 광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이니까요. 광기와 확신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점차 확실한 슈퍼빌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제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얼굴이 지워진 채 이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이 고담의 광대는 범죄계의 간판 스타, 슈퍼스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그는 극 중에서 총 5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7명이 살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워너브라더스입니다. DC 코믹스 작품들은 다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로고 자체가 7, 80년대에 사용되던 워너브라더스의 로고예요. 그래서 영화의 배경연도가 이제 7, 80년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배경이 되었던 7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담이란 도시는 현실의 뉴욕의 어두운 버전 같은 도시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런 뉴욕의 거친 사람들의 모습들을 표현했다는데 초기작에서 아주 능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자체가 리틀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거친 동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이제 미술적, 즉 조커의 이 영화의 미술적 설정 역시도 거의 70년대 중후반 정도에서 많이 봐야 80년대 초반 정도의 느낌을 살려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화를 보면
당연하게도 마틴 스코세이지의 76년작이었던 택시 드라이버와 83년작이었던 킹 오브 코미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좀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뉴욕의 밤거리를 도는 야간 택시 운전사가 되는데, 그 뉴욕 이 사람은 뉴욕의 밤거리에 이제 그 쓰레기 같은 풍경 뭐 들에 있는 그 뭐 성매매라든가 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상들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그가 이제 우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이제 금발 여성 베티, 당시에 이제 시빌 셰퍼드가 연기를 하는데, 베티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만 이 사람이 어이없게도 그녀를 포르노 극장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베티는 아연실색하고 말죠. 그러다가 이제 이 트래비스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커졌는지 이 상원의원인 팔렌타인이라는 인물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뭐 머리도 모이칸 족처럼 자르고 뭐 그렇게 하죠. 하지만 뭐 실패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그는 이런 뭐 제어할 수 없는 폭력을 평소 알고 지냈던 이제 12세 소녀 아이리스,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렸던 조디 포스터 아이리스를 묶어두고 있었던 포주였던 스포츠라는 인물을 살해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폭력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후반부에서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이 트래비스가 그러면서 언론에 이제 영웅 대접을 받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트래비스는 그때서야 좀 평안한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죠.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영화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드라이버 이후에 로버트 드니로가 다시 스콜세지와 함께 만든 영화가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레이징 불이라는 아주 걸작 제이크 라모타를 원작으로 한 권투 영화가 있습니다만, 이 코미디의 왕은 그 영화 초반부에 루퍼트 퍼킨이라는 인물,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톱스타 코미디언이었던 제리 랭포드, 당시에도 그 슈퍼스타였던 뭐 한때 뭐 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좀 한물 가던 시기긴 한데, 제리 루이스라고 하는 뭐 그 좀 전 시대 70년대에는 뭐 굉장한 스타였죠 인물이죠. 제리 랭포드를 팬들로부터 이제 구해내고서 자신을 TV에 데뷔시켜달라고 이 랭포드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무실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랭포드의 저택까지도 찾아가기도 해요. 당연히 뭐 랭포드는 이런 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펍킨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게 되죠. 결국 펍킨은 이제 랭포드의 열혈 팬이었던 마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사와 함께 랭포드를 납치하고 자신을 그의 토크쇼의 오프닝 무대에 서도록 강요합니다. 뭐 결국 성공하죠. 결국에는 뭐 감옥에 가긴 합니다만 펍킨은 뭐 마침내 그 언론의 유명세를 얻게 돼요. 그리고 화려하게 연예계로 복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콜세지의 두 편의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트래비스와 퍼킨은 모두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의 트래비스의 경우에는 영화에 집중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베트남 참전 용사니까요. 전쟁 경험이라든가 이런 트라우마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불면증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펍킨의 경우에는 그 코미디 왕이요. 거기서는 그가 그 개그 세주제로 이용하는 이제 가족사가 영화의 거의 말미에 나와요. 근데 그 가족사가 그 웃음거리 같이 얘기합니다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트래비스는 뭐 그 데이트 상대를, 이제 택시 드라이버 얘기입니다. 트래비스는 데이트 상대를 포르노 극장에 첫 데이트에서 데리고 갈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이고요. 펍킨의 경우에는 정말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인데 말을 듣기는 하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전혀 자기 이야기만 들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주장만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모두 뭐 사회와는 벽을 쌓은 고립된 인물들인 거죠. 조커 아서플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에 비하면 그는 영화 초반부에 볼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웃음이 터져버리는 이제 발작증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교류도 거의 없죠. 앞에 봤던 스콜세지의 영화들에 비하면 오히려 좀 소외된 인물에 더 가깝게 보여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상담사의 상담도 뭐 상담사가 그에게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나마 또 뭐 예산 삭감을 중단되죠. 조커는 뭐 일종의 버림받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당시엔 뭐 영화에서는 조커라기보다는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화의 첫 장면에는 이제 그런 아서플렉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조커라는 영화에서요. 그는 이미 망해가지고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가게에 팻말을 들고 홍보 중입니다. 광대 복장을 하고. 근데 그의 팻말을 이제 거리 소년들이 빼앗아서 뛰어 도망을 가버리고, 광대 복장을 입은 아서플렉이 뒤뚱거리면서 전력 질주를 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후미진 골목에서 이 소년들은 그 팻말을 부셔버리고 아서플렉을 약하다면서 괴롭히고 때려버리죠. 폭력을 가해버리죠. 그렇게 이제 그런 험한 꼴을 당한 이제 아서플렉이 이제 광대 사무실에 돌아가지만, 이 광대 사무실 운영자는 그에게 그 팻말을 네가 가져가지 않았냐면서 묻고 월급에서 그 팻말 값을 까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직장이에요. 그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집에 들어간 이제 아서플렉에게 실성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30년 전에 토마스 웨인, 그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죠. 이 토마스 웨인에게 보낸 편지를 발송했는지 여부를 이제 아들에게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은 실질적으로 뭐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인물에 가까워요. 신뢰 같은 관계조차도 없는.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로버트 니로가 연기했던 이 남자들도 모두 고립되긴 마찬가지였죠. 근데 좀 더 마초적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이 조커란 영화에서는 와킨 피닉스라는 인물이 연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 DC 코믹스의 세계관에 바탕이 된 조커라는 인물로 다시 완전히 재구성되어서 나타납니다. 조커에는 이제 재미있게도 나이가 이제 많이 이미 들어버린 로버트 니로, 스콜세지 영화의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의 모두 주인공이었던 로버트 니로가 코미디언 머레이 역할을 합니다. 토크쇼의 사회자죠. 이 역은 거의 완벽하게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리 루이스가 연기했던 제리 랭포드와 거의 같은 존재예요.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인 펍킨과 아서플렉은 모두 그들의 멘토 또는 가상 아버지로서 성공한 코미디언인 제리 랭포드와 머레이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고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두 편의 영화에서 두 주인공들은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 아버지의 존재의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커에서는 이제 아서플렉이 계속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어머니의 어머니 망상에 따른 설명에 따르면 토마스 웨인이고요. 한때 극 중에서 이제 생물학적 아버지로 의심받는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머레이입니다. 이 로버트 니로가 연기하는 토크쇼 사회자죠. 그리고 아서플렉 입장에서 영화 속에서 이들 아버지들은 이 아서플렉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폭력적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 조커라는 영화 속에 아서플렉과 코미디 왕의 퍼키는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 역시 지워버립니다. 아서 플렉 이 조커, 그는 어머니를 스스로 지워버리죠. 이제 그의 과거를 이제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자 그의 어머니를 지워버리고요. 코미디의 왕이란 영화 속에 이 펍킨은 그의 어머니가 지내는 것 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 코미디의 왕이란 영화 속에서 영화 장면 속에 펍킨이 이제 일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잔소리를 뱉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펍킨이 또 그에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목소리만 영화 속에는 등장할 뿐이지 실제 모습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의 이 그 코미디 왕이라는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어머니의 농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그 이야기 농담을 듣다 보면 그 어머니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목소리만 들렸던 어머니, 뭐 실제로 이제 마틴 스코세지의 진짜 어머니께서 연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죠. 아마 상상 속의 인물이거나. 조커가 그 표현 방식이 물론 이 어머니를 지워버릴 때 폭력적입니다. 더. 하지만 코미디의 왕에서 이제 퍼킨도 그 대사 속에서 농담 속에서 그동안 이제 희미하게 존재했던 그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거죠. 조커는 스코세지의 이제 두 편의 영화에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에처럼 부모를 모두 지워져 버린 남자, 고립된 남자의 이 광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개인이 이제 폭주해버리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뭐 폭주해버리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콜세지 영화 중에서는 택시 드라이버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후반부는 이게 설정이라 구성 인물 관계들을 보면 코미디의 왕을 많이 가져온 것도 있고, 뭐 택시 드라이버의 폭력성 이런 측면을 가지고 왔을 때는 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택시 드라이버가 더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긴 뭐 코미디와 왕 역시도 후반부는 뭐 납치극이니까요. 사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조커에서 한 이야기들은 이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7, 80년대에 좀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여준 바 있어요. 조커의 폭력적인 면들에 비해서도 마틴 스콜세지의 그 택시 드라이버의 정서적 충격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토드 필립스가 이제 조커를 스콜세지 영화 스타일에 비춰서 그가 이미 실천했던 비전을 차용했다고 하는 점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여러 가지의 그 영화 속의 장르들을 이제 차용을 해왔고, 이제 뭐 그것을 가지고 비슷한 소재와 스타일을 가지고 와도 결국 그걸 이제 구성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감독의 능력치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커는 아주 그런 스콜세지적 비전을 가지고 아주 재구성을 잘 해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뒤틀어져 버린 이 조커의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거의 초반부부터 이 그 광대 사무실에 가서 이제 보여 있는 이 와킨 피닉스의 뒷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실제로 와킨 피닉스는 이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그 비틀어지고 뒤틀어진 모습을 연기했다고 해요. 뭐 그 외에도 뭐 이 장면 속에 이제 광대에 큰 신발 신고 다니는 광대에 그 질주하는 장면들도 와킨 피닉스가 굉장히 잘 표현을 잘 해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뭔가 어떤 괴상함 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고요. 캐릭터 드라마로서 이제 조커를 집요하게 이제 그 아서 플렉, 나중에 조커가 되는 아서 플렉의 망상과 집착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심리적 궤적을 쫓아가는 영화입니다. 그의 첫 번째 살인 장면이 벌어지는 것은 그가 이제 처절하게 버려짐을 확실하는 거죠. 광대 집단들 속에서도 이제 버림을 받아서 터덜터덜 집에 가는 그런 지하철에 탔다가 벌어지는 우발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는 이제 이 우연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치 계급적 의거를 한 걸로 추앙받아서 이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이제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인물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조커는
그 점차 확신범이 되어가는 장면들 속에 묘 표현들이 좀 더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잔혹한 영화입니다. 뭐 코믹스 적인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는 폭력 장면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커에서 아서 플렉은 영화 속에서는 암시화되는 장면까지 포함을 하면 총 5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지하철에서 자신을 방어한 비록된 우발적 살인인데요. 뭐 이들이 이제 바로 그 월스트리트의 증권맨인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알고 난 후 이제 그의 가족에게 실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폭력성을 깨운 동료에게 행해지는데 그는 이제 아서 플렉에게 이제 처음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아서 플렉을 뭐 이간질을 했다고 해야 될까 뭐 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토크쇼 사회자 머레이에게 행해지는데 이건 뭐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조커화 돼버렸던 그 조커의 모습을 상징하는 암시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세 번째 살인이 제일 잔혹한데 이 장면에서 이제 거의 이제 아서 플렉은 이제 그 조커가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는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이 장면에서 그는 이 아서 플렉은 그 찾아온 동료들 중에 한 명, 그 밉살스러운 동료 한 명만 살해하고 그 동료 한 명을 살려줍니다. 그런 외소증 환자였고요. 그래서 아사 플렉에게 그 중에 광대 동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살려줌으로써 인해서 사실 이제 아사 플렉은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해졌던 이 친구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뭐 영화 속에서는 이제 아서 플렉의 망상에 의한 연애 장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그건 뭐 망상이니까요. 이제 아서 플렉 이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 인간다운 관계는 모두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뭐 완전히 조커가 된 겁니다. 그 조커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자신이 이렇게 좀 뭔가 거닐던 힘겹게 오르던 가파른 계단에서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그 일을 완전히 확신범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광기의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는 어떤 의미로 이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죠. 이 영화의 감독은 되게 뭐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최근에 나왔던 난장판 화장실 코미디 최고월작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행오버 시리즈를 연출했던 토드 필립스입니다. 이 사람이 코미디 감독이니까요. 그 이 인생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서 보면은 뭐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근데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조코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그 광대라는 게 분장을 통해서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병적으로 웃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병을 통해서 그 우발적인 웃음을 터뜨립니다만 사실은 웃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서 플렉이 이제 이 토마스 웨인을 찾아간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서 플렉이 이 조커가 즉 이 사람이 그 극장 직원의 옷을 입고서 이 화장실에 쫓아가서 이제 이 토마스 웨인을 찾아가는데 그 장면에서 이 부자들이 이 영화를 한 편 봅니다. 연미복 입고 있는 부자들이.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예요. 모던 타임즈 중에서도 이 방랑자 채플린이 그 비어있는 백화점에서 롤러코스터에서 아슬아슬 떨어질까 말까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막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 이런 걸 연상시키죠.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부자들에게 그거는 그저 웃음거리일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 영화를 갖다가 뭐 좀 논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좀 그런 이제 트럼프 시대를 생각해 보자면 좀 극단적인 이 계급적 적대감 이런 것들이 좀 경계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조커는
그 아주 하층 계급의 일종의 영웅같이 묘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도 되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은 그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노골적이죠, 사실 영화 속에서는. 그 고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이 아서 플렉, 나중에 조커가 되는 이 사람이 이제 비록 어머니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로 여기고 찾아가는데 그는 뭐 현실 얘기만 들을 뿐이고 딱인 한 대 맞죠. 딱이나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의 우발적 살인이 아서플렉의 살인이 하필이면 이 토마스 웨인의 회사에 속해 있는 월스트리트에 아주 싸가지 없는 젊은 증권맨들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하층민들을 열광하게 만든 거죠. 뭐 아까 이제 언급된 것처럼 이 지점에서 지금 이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하층민들의 근본적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읽혀지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조커는 빌런 조커를 섣불리 영웅으로 끌어올리는 영웅담은 아니에요. 그런 영웅이 되기에는 조커는 너무나 복잡한 심리와 불안한 적대감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 점이 이제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이기도 한데 단순 명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은 100% 조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살인 역시 뭐 기분 좋은 종류로 연출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DC 코믹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빌런 중에 하고 가장 유명한 빌런이기도 하죠. 조커가 이 마틴 스코세지의 가장 폭력적인 식의 영화들을 비로소 등장한 것은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 이제 와킨 피닉스의 연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코믹스 속에서는 좀 초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그 실제로 뭐 배트맨에서 그 이전에 연기를 했던 뭐 조커 그 팀버튼 영화 속에서 잭 닐콜슨이나 그 다음에 뭐 크리스토퍼 놀런의 그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연기했었던 다크나이트에서 나왔던 히스 레저라든가 이들에 비하면은 이 와킨 피닉스의 조커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현실적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이고 그 연기를 아주 뭐 생생하게 연기를 해냅니다. 뭐 물론 히스레저의 무시무시한 연기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 잭 니콜슨의 광대기가 넘치는 이런 장난꾸러기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또 무서운 그런 인물들의 연기 개성들이 물론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그려지는 인물이 이 바로 와킨 피닉스의 조커입니다. 처음엔 그래서 불쌍하기만 하죠. 참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점차 광기와 폭력으로 시달리는 빌런으로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조커라고 하는 영화에는 이 코믹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뭐 좀 사회학적 계급적 문제들 그다음에 뭐 심리학 정신적인 뭐 정신심리학적인 그런 복잡한 문제 뭐 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듬뿍 담겨 있어요. 좀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 조커가 다루는 소재는 지극히 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담이라는 도시는 가상의 도시거든요. 그 비참한 공간, 이 영화 속의 이 고담이라는 도시의 공간은 뉴욕을 닮았어요. 하지만 사실 뉴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 왕이 담았던 그 이 현실의 문제 그 정도의 의의가 있는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영화는 뭐 2010년대에 만든 영화인데 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실제로는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실제로는 현실을 다루기보다는 뭐 현실을 뭐 연상시킨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슈퍼빌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위치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영화예요. 물론 뭐 관객들이 이 영화를 좋아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스콜세지 영화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나중에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올해는 뭐 베니스에서 뭐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뭐 영화제에서 그 대상을 받은 영화들이 상당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네요. 뭐 기생충 칸네 영화제 상을 받은 영화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유를 막론하고 여전히 근래에 만들어진 코믹스 베이스의 영화들 중에서는 아주 완성도가 뛰어난 캐릭터 드라마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뭐 연기력도 매우 뛰어나고 연출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 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뭐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영화를 뭐 비판할 지점보다는 뭐 평가해줄 측면이 더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제 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소마 50일이었고요. 다음에는 좀 짧은 리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좀 영화 리뷰들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 구성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편집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일이라서 뭐 저같이 본업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매우 버거운 일이거든요. 뭐 원고도 쓰고 뭐 녹음도 해야 되고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제가 그 영화 리뷰를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뭐 더더욱 그런 일이 손이 너무 많이 가면 힘든 일이기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리뷰를 좀 해나가려고 하고요. 뭐 채널이 뭐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채널이 아닙니다만 뭐 차근차근 조금 뭐 조금씩 뭐 좀 나아지는 노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